반가워요. 와, 우리, 어, 이 시간에 이렇게 늦은 시간, 벌써 2시간, 10분 정도 지났는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은 촉박하고, 제 뒤로 보이는 지금 배경 사진이 호프 3층에서 바라본 마닐라 시내 매일 밤, 어, 매일 저녁에 이루어지는 석양의 모습입니다. 아름답죠? 저희들의 어떤 꿈과 마음이 이렇게 매일 밤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석양처럼 어, 아이들 마음속에 각각 새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픈은 존재한답니다. 아까 우리 양서연이라는 아이가 호프가 기대됐는데 다들 아이들 보고 놀랐어요. 이번 캠프에 온 아이들이 정말 멋진 아이들이 오는구나. 다 멋져 보이고 또 성실해 보이고 호프를 만난 순간에 인생의 전환점을 볼 수 있는 준비가 된 아이들이다. 이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작년 캠프가 이제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희한한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길도 하고 호프라는 그런 학교의 본질도 모르고 모든 관심이 그냥 내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가. 잠시도 아이들을 놓아주지 못하고 딱 잡아서 움켜쥐고 있는 그런 형국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거든요. 작년에 그런 얘기도 우리가 이제 캠프방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의 150명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호프 유학생 부모님도 들어와 있고 하는데 여기다 동영상을 올렸더니 우리 아이들 모습 지내는 모습을 올려줘서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초상권 운운하면서 저는 교육을 30년 이상 이렇게 40년 하면서 그런 황당한 얘기는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끼리, 우리 가족끼리 부모님들에게 이 일상의 모습을 오픈하고 투명성을 제공하자 하는 그 순수한 지혜를 가지고 초상권 침해 운운하면서 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영상을 올리느냐. 혹시 우리 아이들 얼굴은 초상권 침해라는 이름으로 불편하니까 올리지 마세요 하는 분들은 우리 서예빈 쌤에게 꼭 문자를 주시고 그럼 영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존중해 드려야 되니까. 그런 게 없으면 호프 캠프장의 모든 모습을 적어도 이 방에 그다음에 우리 지도해주는 유학생 전체 방에 저희들이 공유하도록 동의하는 걸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팬데믹 이후에 가장 많은 수가 이렇게 캠프를 하게 됐고 우리 부모님들을 만나니까 행복하고 아이들을 만나니까 행복하고 또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이렇게 우리를 온라인 화상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잖아요. 참 고마운 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캠프 역사상 최초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캠프 전야제를 여는 듯해요. 한국에 제가 캠프생들을 3,000명, 4,000명씩 이끌고 GEM이라고 해서 글로벌 에듀케이션 미션에서 사실은 제가 한국 영어 캠프의 원조거든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3,000명, 4,000명씩 선생님들을 한 300명씩 동원해서 미국 선생님들을 그렇게 했던 경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수십 년 지나오면서 오늘 밤은 아주 특별한 날이다. 온라인으로 부모님들을 만나고 아이들을 만나고 또 부모님들은 온라인으로 미리 호프를 만나고 호프 유학생을 만나고 또 호프의 가치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기회예요. 그리고 다른 바쁜 일도 있고 지금 벌써 늦은 시간이지만 이거보다도 소중한 일이 있을까요? 내 아이들이 한 달간 있을 곳이 어떻게 가고 갈 것인가?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무엇을 경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어쩌다 한번 평생 한 번 할 수도 있는 이 온라인 캠프를 조금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더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부모님들이 사실은 교육 전문가잖아요. 다 전문가입니다. 저하고도 여러분들하고도 20년 차이가 나잖아요. 10년, 20년. 어, 특별히 지금 우리는 MZ 시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어떤 세대 간의 격차가 있는 이런 시기에, 어, 어떻게 보면은 벌써 올드에 속하는 이영성 목사가 MZ 시대에 또 MZ 시대의 부모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가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훨씬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어,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세상이 변하고 세대 간의 갈등과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을 하는 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가치이다. 성경의 기초를 갖고 인간의 본분을 갖고 부모를 공경하고 공격하지 않고 공경하고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인생을 찾아가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배짱과 여유 또 남을 챙길 수 있는 배려심, 사랑 우리 모두가 모든 부모님이라면 내 아이가 갖기를 원하는 가치들이죠. 영어, 수학, 일타 강사 만나서 소위 공부 잘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는 그런 잘못된 한때 우리 한국에 만연했던 그런 거. 지금은 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망가져 가지 않나 이렇게 희망적으로 봅니다만 모든 부모가 전문가면서 모든 부모가 사랑의 노력을 하면서 내 아이를 최고로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청소년들이 망가져 있고 많이 힘들어하고 아프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어, 저는 늘 그런 어,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준 것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주는 것이 훨씬 많아요. 훨씬 더 물질적으로 풍성하죠. 그런데 왜 요즘 아이들은 그 부모의 수고, 헌신의 사랑을 잘 활용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좀 전에 말했던 가치들을 충만하기보다 지쳐있고 눈치 보고 눈 하나도 못 맞추고 불행하고 아프고 연약하고 유약하고 문제 앞에서 피하고 이런 어떤 부정적인 모습이 많이 나올 거예요. 더 많이 주는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육에 있어서 제가 교육인을 한 25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호프 유학생이 된다는 것은 그 교육인원을 하나씩 접한다는 거고 그 접하면 접할수록 부모님들이 참 부모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오늘도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몇 가지 소개하고 싶을 때 아까 광주의 의사 선생님으로 3주간 체험하고 그저께 돌아갔던 최인아 선생님이 했던 모든 말들이 제가 이제 그 이나 쌤에게 가르쳤던 말이고 이나 쌤도 새로운 경지에서 배우고 같은 것을 그대로 말해주는 걸 보고 야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똑같은 밥상을 받아도 이것저것 잘 챙겨 먹어서 영양이 되게 먹는 사람이 있고 한두 가지만 챙겨서 영양이 결핍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호프는 사실은 온전한 밥상이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완전한 곳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존재한 교육 환경으로서는 가장 이상적이고 아이들을 가장 완벽하게 키울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넘치는 학교인 거죠. 이런 곳에 아이들이 온다는 것을 우리 금방까지의 사회자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배웠을 거예요. 호프는 그냥 영어 캠프 하나가 아니에요. 호프 영어 캠프를 만난다는 것은 인생의 캠프를 만난다는 것이고 아이들의 혁명적 전환점을 만난다는 거예요. 가볍게 봐서도 안 되고 4주라는 짧은 시간에 뭐 해올까 봐서도 우리 오프의 유학생으로만 3일에서 3주면 거의 98%가 다 끝납니다. 어떤 캠프와도 비교 불가의 캠프에 여러분들이 지금 합석을 하는 거고 협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내기 전에 그것이 잘할까 말까 걱정하시기보다 좀 먼저 최고의 캠프에 보내는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게 하는 그런 현장에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생각들, 조급함, 불안함, 초조함, 우리 아이가 떼놓고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여기 제가 이제 신분이 목사, 선교사인데 최근에 2, 3년 동안 우리 선교사님들이 죽으려고 해요. 단기 선교를 오는데
5분 간격으로 한국에서 전화해가지고 무슨 일 없지? 괜찮은 거야? 아이는 5분 간격으로 한국에 전화하고 불과 4박 5일 오는 단기 선교에서 그 모습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와 그 모습으로 부모를 대하는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뒤로 낮아빠지는 거예요. 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교육은 지켜봄과 기다림이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최고의 검증된 캠프에 보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일이라도 불안하면 안 되고 우리 예빈쌤을 통해서 공지한 것처럼 내 짐도 못 사는 초등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가 싸주는 짐에 아이들은 쫄쫄쫄 따라서 여권까지 부모가 손에 들고 공항에서 보낼 때 그 아이는 기대할 수 없어요. 올바른 부모라고 할 수도 없고 올바른 아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내가 싸지 않는 짐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 가방 캐리어 속에 무슨 짐이 들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싸운 그대로 왔다가 싸운 그대로 갑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예빈쌤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알게 하고 아이들이 이건 필요할 것 같고 이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하고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캐리어를 사주는 것은 부모가 하는 일이지만 아이들이 서툴더라도 스스로 구겨 넣게 하고 그거 좀 구겨 넣으면 어때요? 그렇죠?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하지. 아이들은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경험치만큼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야 됩니다. 경험하지 않는 교육, 부모가 떠먹여주고 지름길로 데리고 간 교육은 우리 아이들을 죽이는 거라는 것을 극명하게 깨닫는, 다시 말해서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도 혁명적 성장이 있지만 우리 호프를 만나는 부모님들은 다 4주 정도 아이들을 우리 호프를 만나지만 혁명적 자녀 교육의 관점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건 여러분들이 무슨 고급 교육 세미나에서 부모 교육 세미나에서 흉내도 낼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곰 영상이에요. 엄마 곰이 이제 아기 곰을 데리고 지금 험난한 계곡을 건너서 눈 비탈길을 오르는 영상인데 이 영상을 한번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레디고. 자, 일단 여기까지. 잠깐 멈춰주세요. 어마어마한 험난한 지금 비탈길, 암벽을 오르는데 엄마의 역할은 그래도 안전하고 갈 수 있는 길로 앞장서서 가는 것뿐이지 손잡아 주고 뒤돌아보고 그러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아니면 등에 태우고 업어주고 목에 태우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동물도 안 하는 것을 지금 한국 부모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편리하게 해주고 빨리 가게 해주고 안전하게 해준다는 이름으로 계속 가보죠.
박수. 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니, 캠프 보내는 곳에 영어 잘 가르치고, 뭐, 캠프장 시설 안전한가, 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검증된 캠프에 이미 검증된 아이들이 살고 있고, 검증된 한국의 그 수백 명의 부모님들이 호프를 신뢰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리가 되어준 분들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고음 엄마가 했던 것은 세 가지뿐이에요. 보여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두 번째, 기다려 주었습니다. 충분히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습니다. 등에 태우지 않았고 신체적 바디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했는데 아이가 생명의 위험성이 없는 것만 계속 살피고 있어요. 조금 전에 검은 그림자가 지나가는데 엄청난 독수리 한 마리가 지나간 거죠. 근데 엄마 곰이 있으니까 독수리는 새끼 곰을 낚아채지 않은 거죠. 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다해주는 것이 자식을 위한 것이라고 했던 것이 자식들을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 사랑이란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폭력을 행하고 억압하고 강제하고 사랑이 부족한 결핍도 문제지만 사랑이란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해줬던 그 결과 조금 까마귀가 이제 알에서 부화돼서 컸는데 이제 둥지를 떠났는데 어떤 그런 엄마가 물어다주는 먹이만 먹었던 까마귀 행동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영상 부탁해요. 여러분 이런 영상이 있다는 걸 저는 교육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영상들을 또 수집을 하거든요. 이 까마귀 새끼가 둥지를 나왔는데 떠먹여 주는 것만 했던 거기 때문에 입을 벌리면 이 벌레가 입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정신적인 어떤 장애를 만든 거죠. 신체 장애가 아니고 부모가 사랑이란 이름으로 돈보다도 못한 사랑을 하면서 자식들을 지름길로 데려다주고 업어서 데려다주고 위험한 것이 없도록 다 해주고 캐리어 하나 자식들이 싸지 않고 다 싸주면서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얼마나 너를 챙기는 줄 알아? 정신적인 유학성을 제공하고 그 말이 안 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주 분인데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사실은 몸통밖에 없어요. 몸통밖에 없는 사람이 수영과 골프와 모든 스포츠를 다 합니다. 농구까지 합니다. 만약에 닉 부이치치가 내 자식이라고 하면 가정해 보세요. 한국이 치명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 다리가 없으면 부모가 다리가 돼버려요. 다리가 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힘을 줘야 되는데 오른팔이 없으면 부모가 오른팔이 돼버려요. 오른팔 없이 살아갈 힘을 줘야 되는데 근데 이 닉 부이치치 지금 뭐 목사님이 됐어요. 한번 보실까요? Ten. Nice, mate. Thank you very much. You're a generous judge. This 25-year-old Australian is climbing over every obstacle life puts in front of him, and he's doing it with style. You really can do anything, can't you? There's no harm in believing so. Everybody's going through something.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캠프를 보내면서 진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어 좀 잡으면 뭐 하겠어요? 인생을 잡아야지. 더 큰 걸 잡아야지. 한라산 하나 올리면 동네산 아무것도 아닌데 동네산만 데리고 다니면서 한라산도 있고 백두산도 있다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 닉 부이치치라는 이분 영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다 잘하시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높아심이기도 하고 또 못하는 분들은 도전받고 또 잘하는 분은 더 잘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적어도 호프를 이끄는
호프 영어 캠프를 이끌고 비전 캠프를 이끄는 이영성 목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는가를 안다면 여러분들은 기적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감동과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뭔가 호프를 보겠죠. 내 아이 밥 잘 먹이느냐 아니면 편하게 자느냐 이런 비본질이 아닌 캠프에 본질을 다루는 캠프에 또 아이들도 성공하고 이왕 왔으니까 부모도 성공하고 아이들이 바뀌어서 갔는데 부모는 바뀌지 않아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도로함이 다불이 돼버리죠.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사주면 아이들은 어른들과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것보다 놀랍도록 똑똑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거든요. 그 성과를 내고 갔는데 부모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공항에 내리는 순간에 똑같아. 3일밖에 가지 못합니다. 다시 도로함이 타버리 되는 성공의 경험은 있겠지만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 4주 기간 동안에 나는 어떻게 아이를 키웠지? 분리가 독립의 시작이고 독립은 아이를 온전체로 만드는 출발점이 되거든요. 한 번 생각하고 이 아름다운 캠프, 검증된 캠프에 보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걱정, 조급, 불안, 초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전혀 도움 안 되는 생각들이잖아요. 기대, 희망, 감격, 어떤 그런 흥분.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공항에서 아이와 굿바이를 하고 내 아들아, 딸아 잘할 줄 믿는다. 그리고 아이들은 반드시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믿어주고 내가 너를 클 수 있었는데 나 때문에 작은 울타리에서 살았던 것 미안하다는 마음으로 더 크게 띄워주고 그래서 어, 지금 캠프생들은 다양한 아이들이 있겠죠. 부모들이 알고 있는 어떤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서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한계의 솔루션이 부모님이 돼버린다는 거죠. 빅 브이치치 같은 존재는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존재할 수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게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 떠먹여주는 밥 먹으면서 내 운명은 이런 거라고 아니 벌써 죽었을지 몰라요. 팔이 없기 때문에 팔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팔 없이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아이고 아이들에게 정말 진정한 분리를 시켜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근데 부모님들 중에서 1살, 2살 때는 너무나 똑똑하고 이쁘다고 초등학교 때 공부 못하는 아이 없잖아요. 초등학교 때 모범적이지 않는 아이가 없잖아요. 근데 조금 크니까 사춘기다 핸드폰에 잡혀있고 친구에 잡혀있고 세상 가치에 잡혀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전혀 되지 않으니까 아이들과 갈등하고 아이들은 사춘기라는 이름으로 들이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경하라고 그랬더니 공격하고 말이 안 되는 이런 어떤 시행착오에 있는 분들이 한두 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무 감사하지만 호프 캠프는 잘 가는 아이를 더 잘 가게 하고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새로운 빛을 주는 그리고 내가 키우는 것보다 더 잘 키울 수 있는 대리부모를 만들어주고 그럼으로써 내 아이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부모가 달아주는 날개는 절대로 날개 역할을 못하죠. 날개는 내 속에서 솟아난 날개만이 내 날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지금 캠프를 보내면서 캠프 가가지고 사람 좀 되어라. 목적이 틀렸잖아요. 사람을 만드는 것은 부모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부모가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거나 혹은 목적을 갖죠? 그렇게라도 해서 호프를 만나는 것이 감사하고 그렇게라도 내 아이에게 인생을 열어주는 게 감사한데 오리 엄마가 새끼를 데리고 가다가 몇 마리가 하숙동에 빠졌어요. 그 엄마의 어리석은 행동을 한번 보시죠. 참으로 안타까운 영상인데 제가 이 영상들을 또 오늘 하고 있는 모든 것은 공유해 드릴게요. 녹음을 시키고 있거든요. 우리 스텝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우리 그 후방에 좀 잠깐만요. 네, 공유해 드릴게요. 근데
오늘 오리 엄마 영상을 보면서 안타깝게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둠으로써 가진 것까지 다시 잃게 되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춘기의 부모님들 또 초등학생이 됐을 때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부모님이 그렸던 모범생 기대하는 자식의 어떤 틀이 있는 거죠. 근데 크면 클수록 더 많이 결핍이 되고 부족한 듯 하니까 부족한 데에 초점을 둠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을 더 놓치게 되는 그런 모순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났어요. 그럼 고장난 부분을 가지고 지적질하고 야단치고 그것 때문에 너는 정말 어떻게 하다고 인신공격을 하고 아이를 기를 죽임으로써 나머지 가진 것마저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없애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어, 그 아이들이 이제 커갈 때 갑자기 어, 인사도 제대로 못해요. 그럼 엘리베이터에서 이쪽 아줌마를 만나 인사도 못하니까 인사하는 게 좋다. 어떻게 인사를 하게 될 것인가? 인사할 수 있는 배짱과 여유와 자신감을 키워주는 대신에 인사도 못하냐? 화를 내죠. 아니면 변명을 해주죠. 아, 우리 애가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 둘 다 비겁하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이고 방식이죠. 야단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거고 변명해줘요. 끊임없이. 아,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은 지금 감기 기운 때문에 인사를 안 하네요. 감기 기운과 인사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 변명 다 해주고 부실 다 찾아주고 그 속에서 아이들은 위선적인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되고 고음이 엄마가 했던 것은 그냥 세 가지 뿐인데 우리 부모님 우리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해서 그 적절함이라는 단어, 중용이라는 단어를 찾아가야 되는 게 부모 교육의 본질이고 핵심인데 그 적절함을 다 놓쳐버리는 거죠. 잘못하면 지나치고 잘못하면 결핍 부족하고 이런 악순환을 가지고 우리 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이 아파요. 제가 사실은 30년 이상 동안 제 성격이 좀 뭐 부질부질한 것도 있지만 최근 2001년부터 2시, 3시 안에는 제가 잠을 못 자요. 하루에 충분하게 4시간, 5시간 잠을 못 잡니다. 우리 아들들이, 아들, 딸이 이제 어제 왔는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빠, 건강 챙기세요. 이제 환갑이 넘었잖아요. 건강 챙기세요. 근데 제가 잠을 잘 수 없는, 지금 현재도 캠프생이 오고 유학생이 와도 제가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글로벌 선진학교 문경과 음성의 캠퍼스 2개가 있는 국제학교 초대 교장으로 세팅을 하면서 일기생을 데리고 있었을 때 글로벌 선진학교 지금 유명하잖아요. 근데 글로벌 선진학교 일기생 중에 부천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는 부부 교사가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애동딸을 보냈어요. 근데 겉으로는 선생님이니까 얼마나 그럴싸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이런 분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진짜 인형처럼 예쁜 아이가 한밤중에 저희들이 쓰던 그 수료는 4층 옥상 꼭대기 난간 위에 신발 벗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2시경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녹초가 돼가지고 그 학교 초기니까 씨름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뭐 보건소에서 뭐 어디 뭐 군청에서 별 씨름을 다 하고 있는데 녹초가 됐는데 잠깐 잠에 떨어졌는데 이 형사 천지를 깨우는 그 고함 소리에 저를 깨워서 제가 막 비몽사몽간에 뭐 바지를 입고 자기도 모르는 힘에 이끌려서 가면 그 아이가 자살하려고 몸을 던지는 현장으로 제가 가서 4-5번을 그 아이를 잡았어요. 그 아이를 잡고 아이 이름을 부르면 아이가 앞으로 가면 죽는 건데 내 교장 선생님하고 내려와서 살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날 그 부모가 얼마나 가관인지 보세요. 교장 선생님, 제가 국제학교 영어학교 보냈으니까 단어를 200개씩 암기시켜 주세요. 우리 딸이 영어 잘하라고 제가 보낸 겁니다. 아이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데 다시 말해서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지만 자식은 충분히 숨길 수 있고
사실은 부모가 안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품고 있는 내 아이, 부모를 다 속일 수 있고 부모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렇게 큰 아이, 그렇게 멋있는 아이들을 사실은 대나무 밭에서는 대나무가 나오고 쑥밭에서는 쑥이 나오고 대나무 밭에서 자라는 쑥은 대나무처럼 이렇게 반드시 자란다는 게 이 어떤 환경의 이론이잖아요. 근데 내가 스크래치 내고 아이를 붙잡고 놔줘야 되는데 날지 못하게 만들고 다 해주고 캐리어 다 싸주고 그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대학교, 대학은 합격했는지 모르지만 합격한 순간에 사춘기가 됐을 때 뛰쳐나가고 대학생이 됐을 때 뛰쳐나가면서 내가 그렇게 너를 위해서 다 바쳤는데 넌 뭐하니? 호프 교육의 목표는 우리 캠프 부모님들, 여기 유학생 부모님들 지금 많이 와 계세요. 그만큼 유학생 부모님들이 우리를 신뢰하고 또 배우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순수하다는 거죠. 호프 교육의 목표는 무슨 아이비 보내고 스카이 보내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 안 해도 6시, 7시에 일어나서 스스로 세수하고 아침 운동하고 아침밥 먹고 부모님이 차려준 거 감사하다고 먹고 설거지도 도와주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이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이것을 하지 못하는 아이가 공부 좀 잘하고 스카이 가고 소위 인류대 가고 직장 얻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교육의 목표는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오늘 행복하고 오늘 벅차고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 기본을 하고 오늘 정말 감동으로 살아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해와 함께 일어나고 해와 함께 지고 이런 기본을 다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아까도 어떤 아이가 학원 갔다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게 한국 현실이잖아요. 학교에서 배운 걸로 충분해야지. 왜 학원 가야 되고 과외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고 건강한 삶의 어떤 뒷받침이 된다면 오늘을 희생해서라도 뭔가 얻어야죠. 그런데 공부하면 행복해진다고 우리가 거짓말 치는 거죠. 행복하면 공부해진다고 우리가 말하고 행복을 하게 만들면 스스로 삶을 풀어가게 만들 수 있는 건데 정말 호프 교육은 그냥 평범하답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아이, 그리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아이, 그리고 운동하고 행복하고 아까 사회자들 얘기한 것처럼 어떤 아이도 너무 편안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하잖아요. 시선을 맞추고 자기를 표현하고 여유가 있고 어떤 세상이 두렵더라도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배짱이 있고 이런 게 우리 교육의 목표 아닐까요? 내가 데리고 뭘 얼마나 할 수 있는 거고 또 내가 데리고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생 되고 중학생 되면 핸드폰이 데리고 있고 친구가 데리고 있고 사회 가치가 데리고 있고 세상이 데리고 있는데 뭘 한다는 거죠? 적어도 4주만큼은 내가 데리고 있고 이런 모든 우리 아이를 데리고 있던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건강한 환경, 행복한 환경인 호프에서 인생의 혁명적 전환을 한번 깨보자는 거죠. 어, 제가 이제 타이거 우즈 그 하나 보고 제가 3분 내에 메시지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제가 캠프 중간에 2주차에 혹은 마지막에 한번 이런 어, 어떤 오늘 같은 캠프생 부모님과의 만남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겠습니다. 저도 바쁘지만 타이거 우즈 영상 한 번만 보여주세요. 우리 방송팀이 혹시 있나요, 없나요? 없으면 어, 그 글로 쓰여진 영상 하나만 보여주세요. 여러분 마음에 울컥하지 않나요? 효율적인 것, 기본을 찾는 것,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기본이 없는 골프 연습은 24시간 중에 21시간을 해도 절대로 골프를 마스터시키지 못한다. 여기 골프 치는 부모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인생이 기본과 기초를 먼저 획득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이지 기본과 기초 없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이런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타이거 우즈가 한 말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말이잖아요. 지금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주지 않고 오히려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에 초점을 두는 부모님들 많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 캠프 부모님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또 기대도 해보지만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캠프는 본질만 회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그 선교사님이 한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같이 이 타이거 우즈 얘기와 함께 보여주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한 얘기예요.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그 아프리카의 부족들은 매일매일 물동이를 이고 강까지 물을 기르러 왔다 갔다 하루에 3번씩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에너지 소모도 너무 큰 거예요. 족장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물 기르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우리 파이프라인 수도 놓읍시다. 주장은 부족원들과 상의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며칠이 흐르고 주장이 오더니 그거 못하겠습니다 라고 선교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거 왜 안 합니까? 수도 놓으면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옵니다. 왜 그거 안 하세요? 아, 부족원들이요? 물 기르느라 바빠서 수도할 시간이 없어서 못한대요. 와, 여러분들이라면 파이프라인을 놓으시겠습니까? 안 놓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물길로 하루 종일 바쁘게 사는 사람에게 얼마나 물을 더 많이, 더 빨리, 더 자주 기를까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파이프 하나 놓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의 문제에 본질 하나, 파이프라는 본질 하나 놓으면 모든 게 끝나는데 파이프라는 본질을 제쳐두고 더 분주하게 아이들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더 바쁘게, 더 열심히, 더 많이 때리고, 더 많이 노력하고 본질이 해결되면 아이들의 인생은 부모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해결한다. 이런 울림 있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삶에 기준점이 있는가? 그 기준점이 성경이 되는 거고 삶의 강력한 행복이 되는 거고 그 기준점이 있으면 본질이 해결되면 행복한 아이가 뭘 못하겠어요? 기준점이 있는 아이가 뭘 못하겠어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호프 캠프는 그냥 영어좀이 아닙니다. 4중간 그냥 좀 왔다 가는 거 아닙니다. 이 캠프를 만난다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혁명적인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는 거고 부모님들이 사소한 것에 얽매이고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이고 그냥 뭐 초조 불안 떠놓고 그 사주 하나도 못 견디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멋지게 우리 힘을 합해서 아이들과 유학생과 유학생 부모님과 또 캠프 부모님들이 새로운 정말 사주관을 통해서 혁명적 교육 현장을 통해서 우리 멋지게 우리 귀한 아이들, 소중한 아이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들을 멋지게 한번 비상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캠프 현장에서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